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자인 롤이라고 하면 이 UI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좀 디자이너의 역할도 그런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UX의 숲 너구리 뱅이 허스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UI 디자이너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구리가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추임새 좀 해주지. 파이팅! 일단 UI 디자이너는 실제 화면의 UI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 구현 가능한 형태로 이걸 개발에 핸드오프하는 역할까지를 담당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디자인 롤이라고 하면 이 UI 디자인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앞에 뭐 설계를 하거나 리서치를 하거나 사용자 시나리오를 들여다보거나 디자인 가이드를 둬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까지 조금 세 가지 영역까지는 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플래너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고양이가 인하우스 스타트업이랑 디자인 에이전시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했었잖아. 그것처럼 좀 디자이너의 역할도 그런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제품 관점에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인하우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디자이너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품을 가진 회사에서 이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 이유가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역할들은 조금씩 달라져. 이게 나눠짐으로 통해서 조직 입장에서는 어떻게 효율적인 면이 생기게 되는 거야? 플랫폼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시스템을 다루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UI 컴포넌트를 만들거나 선행 UI를 만들어내는 걸 플랫폼 디자이너가 미리 해두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은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 실제로 뭐 퍼널을 개선한다던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좀 인하우스의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컴포넌트를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UX 디자이너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은 많아. 반면에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UI 디자이너 롤에 치중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런 전문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 전략적인 솔루션을 낸다던가 좀 디자인 컨셉추얼한 그런 제안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돼.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좀 디자이너를 설명하는 잡타이틀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해서 그려놓긴 했는데 실제로 인하우스랑 스타트업에서도 플랫폼 디자이너 역할이 없는 경우도 있고,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조금 더 뭐 디자인 에이전시 쪽의 UI 디자이너처럼 좀 더 디자인 쪽에 치중해서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이건 정말 회사마다 달라. 근데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렇게 플랫폼 디자이너와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구분하는 개념이 좀 최근에 생긴 거라서, 그리고 실무에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저게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낯선 개념일 수 있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 우리가 이전 다른 직무에서 봤던 것처럼 또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또 세부 항목들의 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공고들을 좀 가져왔는데, 먼저 플랫폼 디자이너의 공고들을 좀 살펴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스 플랫폼 디자이너인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좀 선구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걸 활용한다고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유명한 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 자체가 타이틀이 플랫폼 디자이너야. 그랬을 때 이런 플랫폼 팀에서는 제품 디자인을 생산성을 책임지고 있다는 언급이 있고, UI 요소들을 공통화해서 라이브러리로 만든다.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이 플랫폼 디자이너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토스 디자인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고 실제로 프로덕트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UI 화면을 직접 그리는 일보다는 그 UI 화면을 구성하게 되는 컴포넌트들을 그리는 일이 많겠지? 어찌 보면 뭔가 직접 화면을 제작하지는 않지만 화면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행적인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뭐 일관성이나 뭐 확장성 이런
UI에 고려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름다운 UI 디자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번에 나도 플랫폼 디자이너 공고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신미성을 좀 강조하는 공고들이 많더라고. 아무래도 이제 UI 컴포넌트를 직접 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 퀄리티 같은 것들을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코드를 직접 작성해본 경험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디자인에서 완료되는 작업이 아니라 이걸 코드화해서 관리를 하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개발자들이랑 실제로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뭐 조금 더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디자이너들은 훨씬 더 그 코드화하기 좋은 형태의 UI를 구성할 수가 있겠지,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코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 플랫폼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구나. 저건 또 토스 조직의 특성이지 않을까 싶어. 보통 근데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지? 그 지원하기 눌러서 들어가 보면 포트폴리오를 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질문들이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을 그냥 글로 써내고 글로 쓰는 포트폴리오네. 그리고 그 경험 문제를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했다 하는 것들을 글로 쓰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미지 한 장 정도를 첨부하게 돼 있어. 다른 회사에서 플랫폼 디자이너를 뽑을 때도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되나? 근데 약간 포트폴리오 없는 전형이 좀 지금까지는 좀 토스 한정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 신입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지점도 있을 거는 같은데 나로 상상해봤을 때는 오히려 어려운 거야. 포트폴리오가 없이 지원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나라면 내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나는 포포를 그래도 낼 것 같거든? 아 근데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구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쿠팡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디자이너를 뽑지만 엄청 시각적인 디자인 능력을 기대하진 않는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 중에 문제 상황을 도출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개선점을 도출했는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었는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좀 사람을 뽑는 느낌이 요새는 좀 있고 근데 사실 좀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IT 대기업 뭐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집중하고는 있지만 결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아직까지도 조금 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좀 익숙한 형태의 그런 UI 디자인 그런 롤들이 아직은 훨씬 많아서 이런 회사들이 조금은 역할적으로 좀 다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라인 UX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또 프로덕트 디자인 카테고리에 UX 디자인이라고 써있는 잡타이틀인데 살펴보면 다국적 디자이너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일합니다. 뭐 라인 서비스가 워낙 글로벌한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다양한 좀 외국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것 같고 여기에 명확하게 써있는 게 비주얼 UI 디자인 작업은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디자인 시스템을 작업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입사를 했을 때는 이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화면을 그려내겠지만 컴포넌트 작업은 안 하겠지. 대신에 그런 시간 동안에 오히려 지표를 스터디하고 UX, UI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약간 이런 디자인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또 그러면은 이건 UX 기획자가 하는 역할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래 또 보면 실제로 집중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역할이라고 봤을 때 나는 디자이너 롤이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디자인과를 나와서 우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지 못하는 추세였다면 지금까지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그런 UX, UI 설계에서부터 리서치까지 디자이너들한테도 좀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이 조직에서는 UX 기획팀이 별도로 없을 확률도 존재하겠네. 여기는 그게 없겠지. 여기는 오히려 프로덕트 디자이너들이 다 같이 하는 거지. 모든 걸 하는 거야.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플랫폼 디자이너라든지 디자인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에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를 뽑을 때 조금 더 이런 역량의 디자이너들을 뽑는 것 같아. 뭔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신비성의 책임을 조금 덜어주고 디자인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냥 앞쪽에 약간 설계한다든지 좀 고객을 이해한다든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좀 더 가져갔으면 바라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너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비주얼에 대한 걸 아예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진 않아서 결국 이 포지션이 내야 되는 산출물은 결국 비주얼 결과물이잖아. 맞아. 실제로 업무를 해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요구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아. 근데 이 공고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이런 다른 경험들을 좀 어필을 해야겠지? 같은 회사여도 또 같은 뭐 계열사이긴 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포지션이 좀 달라. 그래서 앞서 봤을 때는 UX 디자이너였지만 여긴 또 UI 디자이너라는 역할이 있더라고. 그래서 라인페이 같은 경우에는 UI 디자이너를 뽑고 있는데 여기는 명확하게 UI 디자이너 롤이겠지? 근데 여기서도 뭐 신규 기능 UI 설계 및 디자인, UI의 유지, 보수 및 개선 이런 업무들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자격 요건에서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툴이나 이런 것들 써 있고 글로벌 서비스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해야겠지. 근데 앞에 공고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스코프이 더 여기는 좋네. 그래픽 디자인 같은 거 그리고 오히려 UI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써 있어.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시각적인 부분에 치중한 그런 롤을 원하는 거잖아. 단순한 UI, 뭐 버튼 같은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그래픽적인 부분들까지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것도 되게 다른 게 그래픽 디자이너는 또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는 회사들도 있고 UI 디자이너들한테 이런 역량을 또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게 다른 것 같아. 어쨌든 본인이 조금 더 이런 그래픽적인 부분들의 강점이 있다면 훨씬 더 이런 채용 공고에서는 되게 유리할 수 있겠지. 나를 포함해서 아이콘까지는 그릴 수는 있지만 진짜 무슨 막 그래픽, 일러스트 이런 거는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방금 봤던 거는 조금 더 그래픽적인 역량을 요구했었던 UI 디자이너 공고였고 이번에는 카카오톡의 톡 디자인 팀 UI 디자이너인데 이 공고는 되게 간결했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대되는 UI 디자이너의 역할들이 그냥 근데 여기 또 설계라는 단어가 나오지? 경험을 설계하는 역할에도 참여를 한다는 거야. 디자인도 당연히 할 거고. 카카오톡이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디자인 가이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다 하네. 이 사용 경험 설계라고 써있지만 이 설계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보통은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정해진 설계를 받아서 디자인만 하기보다는 좀 설계 단계에도 많이 참여를 하니까 이런 식의 문구 정도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아직 저 공고에서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직무, UX 기획자, 의 포지션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는 건지 맞아. 이 디자인 직무가 그 설계까지 다 커버해서 해야 하는 직무인지는 요거만으로는 조금 파악이 맞아. 아리까리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 회사 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지. 맞아. 아니면은 동시에 나온 다른 공고 중에 뭐 설계 역할이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보면 좋겠다. 근데 진짜 앞에서 라인 거를 봤을 때도 나왔지만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그 직무 타이틀도 다르고 이 팀은 디자이너가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는 이것만 하네? 맞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봤을 땐 물론 그 회사에서 공통된 그 직무의 가이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팀마다 하는 역할도 되게 다 다른 것 같아. 맞아. 디자이너들이. 팀마다 달라. 그래서 진짜 그 JD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팀에 뭐 PO나 PM 레벨의 역할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UI 디자이너다라고 하면 이 경험 설계 쪽에서도 좀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로 이제 기획자 플래너 롤이 따로 있으면 조금 더 디자인 쪽에 집중된 역할을 하겠지. 요즘에는 확실히 디자인 팀이면 뭐 디자이너들끼리 모여서 막 디자인만 하고 뭐 기획자면 기획자들끼리 모여서 기획만 하고 이렇게 일하지 않잖아. 오히려 프로덕트가 하나 있으면 그 프로덕트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모든 직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역할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편인 것 같아.
이 공고 같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에 보면 2년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2년이 아까 고양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2년이라는 뭔가 경력은 조금 신입도 좀 비벼볼 만한 그런 수치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인턴 경험이나 외부 활동 같은 것들로 인해서 뭐 서비스를 런칭해봤던 경험이 있다거나 2년 정도에 준하는 뭔가 업무 경력이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공고 자체에 되게 좀 열려있는 공고라는 느낌을 나는 되게 받았거든. 뭐 그 전에 공고들 보면 뭐 금융 관련된 뭐가 있을 것, 뭐 어떤 경험이 있을 것 이런 좀 전제 조건들이 되게 많았잖아. 근데 이 공고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툴 활용도에서 이렇게 뭐 어렵지 않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인하우스나 스타트업이 디자인 컨설팅 에이전시와 조금은 역할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공고를 하나 가져왔어. 그래서 이거는 디파이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의 채용 공고인데 시니어 디자이너를 뽑고 있더라고.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디자인을 전략적으로 잘하는 회사잖아. 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명되고 있는 용어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 어떤 게 다르냐면 일단 초반부터 디자인 전반의 품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략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나와. 왜냐면 어쨌거나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의뢰한 프로젝트를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면서 이걸 설득해가면서 디자인을 풀어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을 조금 더 뭐 품질이라든지 좀 전략적으로 한다던가 뭐 컨셉을 잘 딜리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략적인 솔루션 제시 이런 표현들이 특히나 이런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좀 탁월한 안목과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더 요구하는 것 같아. 일반적인 인하우스에서보다도. 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디자인 시스템 같은 걸 갖추지 않았더라도 한 명의 UI 디자이너한테 굉장한 창의력을 요구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런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가진 이런 안목이나 퍼포먼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디자인 트렌드, 동향, 기술 동향 누군가 고객사에게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좀 디자이너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이제 확실히 차이가 보이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라인같이 기존의 인하우스들은 이미 기존에 운영하던 서비스들이 있잖아. 그걸 한꺼번에 막 리뉴얼 할 때 막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거든. 왜냐면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조금씩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씩 티 안 나게 수정을 하잖아. 사용자가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뭔가 확 뒤바뀔 그런 많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가 뭔가 새로운 컨셉을 제시한다거나 이럴 일 자체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에이전시도 워낙에 더 천차만별이긴 하겠지만 방금 본 그 디파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뭐 클라이언트 서비스들을 많이 맡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리뉴얼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분명히 새로운 걸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뭐 비전이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좀 원한다는 생각은 드네. 맞아. 그래서 실제로 되게 뭐 어떤 기업에서 시각적으로 엄청 트렌디하고 좋아 보이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 혹은 홈페이지가 뭐 웹사이트가 구축이 됐어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진행한 경우도 되게 많고 에이전시가 가지는 장점은 어쨌든 그런 신규 서비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디자인들을 많이 테스트해볼 수 있고 조금 더 그런 뭔가 선도적인 디자인은 시도해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정말 비주얼 디자인의 진심인 디자인 장인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에이전시에서 좀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제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좀 꿈을 펼쳐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 아까 계속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로덕트 디자이너한테 요구되는 자질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운영해보면서 문제점을 좀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많이 본다고 했잖아.
그런 스킬들을, 경험들을 쌓기는 조금 어렵지. 아무래도 외부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결국 두 개를 다 경험해봐야 진짜 되게 풀 프로세스를 한번 이렇게 거치는 느낌이 나겠다.